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이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아, 이게 항상 저 개라는 말을 꼭 한 번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은데. 자, 요즘 계절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그나마 좀 살기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 계절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닥쳐올 겨울을 대비해서 닥쳐올 겨울을 대비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은 독감 예방 주사.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독감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뭐 보건소 가시면 무료로 네, 예, 맞습니다. 접종 가능하고, 사실 저희 나이 때도 평소에 면역력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네, 사실은 맞는 게 좋죠. 맞는 게 좋죠. 네. 예.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계 보건기구에서 그 해에 유행할 백신주를 정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 이제 생산을 해서 보건소에서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매년 이걸 맞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매년 맞는 이 예방하는 백신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 인플루엔자가 워낙에 변형이 심하거든요. 다양해서 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람 건강을 좀 챙겼으면은 우리 반려동물들 건강도 챙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독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개도 독감이 있습니다. 그 저 지금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랬던 놀랐어요. 게 네. 개가요? 네. 독감이요? 네. 근데 예. 모든 동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냐면 신종플루라고 알려졌던 H1N1형도 사실은 돼지에서 왔다고 이미 다 밝혀서, 처음에는 그게 돼지 독감인가 이름이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고 말 인플루엔자도 있고 당연히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강아지들 처음에 이렇게 입양하고 하면은 예방 접종 몇 차, 5차, 6차 맞잖아요. 네. 그때 인플루엔자 백신까지 같이 넣어서 맞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강아지용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이 사실 개 독감이라는 게요. 네. 이렇게 무조건 개면은 다 걸릴 수 있는 건지. 네, 네. 일단은 개과 동물에 걸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제 캐나인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개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고요. 네. 이게 감염은 되게 잘 되고 뭐 전파력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누가 한 마리 딱 감염됐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다 퍼져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치사율은 뭐 다른 전염병과 다르게 한 5%, 10% 정도여서 많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이 개 인플루엔자가 사람 쪽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 변이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네, 사람 쪽으로 어렵죠. 변이가 된다라는 게 네, 무슨 무슨 의미인지. 소리냐면 우리 예전에 저희 조류 인플루엔자 할 때 인플루엔자의 구성 형태가 H라는 단백질과 N이라는 N. 단백질. 예, 두 개 있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이제 144종류가 있다. 그래서 뭐 H1N1, 뭐 H5N1, 뭐 맞아요. H3N2 뭐 쫙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 인플루엔자로 알려진 바이러스 종류는 지금 두 종류예요. H3N8이랑 H3N2가 있는데, 네. 이 중에 H3N8형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두 번째 형태의 개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유행을 했거든요. 2007년경에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7년에 이제 개들이 막 이렇게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막 열나고. 그래서 이게 강아지 홍역, 디스템퍼라고 하는 강아지 홍역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건 줄 알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개를 대상으로. 개한테서 조류 네, 인플루엔자가요? 키트를 찍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온 인플루엔자네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사람 쪽으로 변이된다는 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네. 이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개 인플루엔자 H3N2형 개 인플루엔자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나온 수의사들이 좀 나았다는 거예요. 개한테 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가 이제 회복된 거를 그렇죠.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감염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돼서 죽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네. 인플루엔자가 워낙에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네.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개한테는 닭뼈가 위험하니까 닭을 잘 주지도 네. 않고 설사 주더라도 네. 살만 발라서 이렇게 준단 말이죠. 네. 어찌하여 개한테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는지가.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왜 이 개 쪽으로 변형이 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발견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네. 그 원인이 이제 바로 이제 개농장입니다. 개농장. 개농장? 네. 이게 개식용을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몇 개 나라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의 정말 농장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식용개를 키워내는 곳은 없거든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식용을 좀 전문적으로 농장화해서 키우는 나라인데 아 진짜 우리나라 유일한 거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부끄러워. 뭐 전 세계 정말. 유일의 개농장 국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네. 근데 이 개농장에서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축산 농장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위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료값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던 잔반도 주고 또 하나 이분들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닭 키우는 농장에서 닭들이 뭐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네. 많이 죽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에 좁은 공간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 프로씩은 죽거든요. 근데 닭 농장에서도 사체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고 개농장에서는 사료값을 아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개농장에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죽은 닭 폐사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개농장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 닭, 특히 이제 폐사된 닭이니까 전염병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은 닭과 개가 접촉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농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전국에 3,000개 넘게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또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 저희 우리나라 거의 매년 터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워낙에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붙어 있고 같이 침대에서 데리고 자고 하잖아요. 근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아직 다른 반려견 전염병처럼 다 예방 접종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이면은 개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얘기가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매년 터지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는 중국처럼 사람이 감염돼서 죽는 일이 아직까지 다행히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류 인플루엔자도 사람이 감염돼서 죽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개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사람이 감염돼서 죽을 확률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감 예방 시즌이 왔잖아요. 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언제든 사실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잠재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이 전문가분의 얘기에 따르면 처음에 연구했던 전문가분의 얘기에 따르면 뭐 2010년 정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상재화됐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중단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H3N2형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새도 그렇고 지금 네, 개도 그렇고 완전 원일수. 동물과 사람이 네. 이제는 더 이상 구분해서 저희는 뭐 사람 병만 뭐 관리하면 돼요. 동물들은 동물 병만 관리하면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헬스, 동물과 사람과 환경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인플루엔자잖아요. 그게 이제는 또 사람한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식용 절대 반대.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은 더 커져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실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급자 당연히 없어지는 거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개식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반려견의 건강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